최용규의 십장생 영어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맥주 수입량이 한 해 평균 3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맥주 수입 동향을 보면 맥주 수입액은 3,951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 늘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요즘 참 많은 종류의 맥주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맛의 맥주를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세계 맥주들이 이렇게 막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야, 맥주가 생각보다 종류가 참 많고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이 맥주들은 각각 맥주의 종류별로 부르는 단어들이 다 따로 있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단어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기왕이면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마치 우리가 이제 쌀을 가지고 술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맥주라는 건 이제 메가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 메가를 그대로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막걸리 만들듯 발효를 시켜버리면 그걸 보통 람빅 맥주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마시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맥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는 대부분 맥주와 그 다음에 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죠. 맥주의 메가와 홉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맥주를 보죠. 근데 이 맥주를 소위 이렇게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자, 그때 약간 이제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 효모가 뜨는 위치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적절한 조금 시원한 온도에서 조금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효모가 아래쪽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걔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한때 우리나라에서 모 맥주 회사의 상표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 상표를 보고 굉장히 좀 많이 웃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라거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저장이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여서 사실은 저장되지 않는 맥주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자면 뭐 그 회사가 이 단어의 뜻을 몰랐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치 못한 상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 라거라는 이름으로 맥주가 나왔었는데, 마치 신발 그 회사의 신발 상표가 모모 신발이라고 달린 것 같은, 가방 회사의 상표가 모모 가방이라고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 맥주통에 맥주라고 적혀 있는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이없는 상표의 이름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청량감을 좀 많이 주는 맥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맥주들은 대부분 라거 맥주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얘가 조금 더 온도가 조금 더 높은 데서 만들어서 맥주의 맛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면서 효모가 위에서 발효되는 방식으로 만드는 맥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럽 사람들은 많이 마시는 맥주였는데 우리에게는 없다가, 우리도 이제 한국의 맥주 회사들도 이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좀 더 깊은 맛의 맥주를 에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맥주를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 말고 또 이제 또 어떤 맥주들이 있냐면, 여러분 흑맥주라고 아시죠, 그죠? 그 블랙비어라고 하지 않고요. 흑맥주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이제 소위 메가를 굉장히 강하게 로스팅을 시켜서 그 색깔이 아주 진하게 나오고 짙은 맛이 나오게 하는 이 흑맥주는 영어로 스타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한가해지 회사의 상표에서 거기서 각각의 맥주의 종류를 나눠서 이름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그 통에 이렇게 담그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좀 살균 처리를 하거나 약간의 열 처리를 하는 맥주들임에 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효모를 그대로 둔 채로 만드는 맥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생맥주라고 그러죠. 저희 생맥주는 영어로 드래프트 비어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 가니까 뭐 돌풍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규모 양조장들에서 만들지 않고 주로 이제 작은 가내고음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개인들이 만드는 그렇게 마치 수공처럼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크래프트라는 단어를 붙인 크래프트 비어라는 것들도 있죠. 요즘 수제 맥주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더만요. 자, 기왕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도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죠? 특히나 이제 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게 단지 그냥 저장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니까 저장 아닌 맥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게 쓰지 말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에일이 조금 다른 거구나. 흑맥주는 스타우트, 그 다음에 생맥주는 드래프트 비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수제 맥주는 크래프트 비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외국 여행 가셔서 그러면 그냥 비어를 시키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종류를 구분해서 시키실 수 있겠죠. 저도 외국에 가서 깜짝 놀랐던 건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맥주들을 늘어놓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마시고 싶은 걸 아마 주문을 하셔야 그 제대로 된 맥주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제법 사랑받는
그 꼭지인 것 같습니다. 큰 것을 건진 영어에서 그러면 오늘은 뭘 한번 볼 거냐면요. 지나다니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간판들 중에 흔히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뭐뭐 호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호프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호프 한잔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맥주집에 가서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뭐가 있냐면 호프라고 적혀서 500cc, 1000cc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호프집이라는 건 맞는 영어일까?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일단 언뜻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맥주를 만드는 원료 호프가 들어간 거 아닌가? 맞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HOF라는 것을 달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유래는 우리는 이제 어디에 시작이 되었었냐면 1980년도 경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모라고 시작하는 그 맥주 회사가 이게 동네에 작은 선술집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생맥주를 파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꼬마 때여서 아련하게 우리 집 앞에 하나 생겼던 게 기억이 나기만 하는데, 그 지금의 야구단이죠. 왜 곰을 자기들의 마스코트를 하는 그 야구단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곰돌이가 그 간판에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곰돌이가 맥주잔을 하나 딱 들고 마시고 있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러서 드라프트 비어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드라프트 비어 생맥주예요. 그래 이제 생맥주 집들이, 작은 선술집들이 막 생겼는데 그 가게의 상표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오비 호프였거든요. 그때 이 호프는 얘는요 영어가 아니고요, 얘는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이 호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독일어로 얘는 마당이나 뜰, 그 다음에 광장, 저택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여서 우리말로 치자면 모모 광장, 모모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맥주를 파는 집 이름을 지었던 건데, 그게 마치 그 모모 호프라고 되어 있는 이 호프가 이게 마치 맥주를 나타내는 또는 생맥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뜻이 와전되어서 우리들에게 호프라고 하면 생맥주로 느껴지거나 또는 생맥주집을 나타내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말 쓰지 말아야겠다, 그죠? 호프 한잔하는 거 한잔하자 이러면 마당을 한잔하자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그 메뉴에 호프 500cc라고 되어 있으면 마당이 500cc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마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호프집이라는 가볍게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선술집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네, 펍이 올바른 영어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펍이라는 올바른 영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우리 꼭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표현도 여러분하고 세 가지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장에서 사실은 좀 더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집어넣어뒀어요. 그래서 평상시 일반적인 영어 책들에서 여러분이 배우기 쉽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챙겨뒀는데 하나하나 잘 이렇게 재밌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근사하게 나중에 이런 표현을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한번 써보시거나, 또는 또 마침 여기가 또 맥주 얘기잖아요. 같이 맥주잔을 탁 기울이면서 친구분들에게 야, 너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번 좀 아는 척 한번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실 표현은요. 저도 뭐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이 세지 못해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막 오래 버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술고래, 술을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을 술고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얘를 뭐라고 그럴까요? 뭐 실제로 알코올 웨일이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영어로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heavy drink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ush라는 구어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건 heavy drinker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면 heavy smoker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heavy라는 게 뭔가 좀 과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고요. 표현도 하나 재밌는 거 일부러 제가 많이 넣어뒀으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I'm already pretty high 라는 말을 쓰면 이때 high가 됐다는 건 뭐가 되는 걸까요? 우리말로 술이 오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 벌써 술이 꽤 올랐어 라는 말을 하면 I'm already pretty high 라고 해요. 자, 나는 술이 벌써 꽤 올랐는데 Are you okay? 넌 괜찮아? 라고 했더니 야, 이거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 I think you are a heavy drinker 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술고래라는 표현 heavy drink라고 표현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be high라고 해서 술이 알딸딸한데 술이 올라오는데 라는 표현을 요 단어로 나타낸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 십장생 영어 11에서 폭탄주를 배웠었죠. 한국 사람들만 마시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단어 뭐라고 하던가요? 보일러메이크라고 있었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해장술을 마실까? 그리고 영어에는 과연 해장술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해장술이라는 건 뭐라고 영어로 나타내 주면 되냐면 네, a hair of the dog이라는 좀 특이한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이 표현을 잘 익혀 두시면 단지 해장술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에도 쓸 수 있냐면 이열치열, 그 다음에 이독치독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개의 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한테 물린데 또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개 털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낫는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옛날에 민간요법에서 발생을 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야 이건 미신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우리네 한방치료법 중에 우리네 민간요법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징어를 먹고 체하거나 그러면 이 오징어를 숯불에 구워서요. 불에다 구워서 태워서 그 다음에 그 탄 오징어를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으면 누른 물이 우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게 하면 오징어를 먹고 체한 게 내려간다고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한방치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위 뭐 이열치열이나 또는 이독치독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이 hair of the dog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 그 개의 털을 뽑아다가 이렇게 올려놨던 데서 나왔던 표현이 지금은요. 아침에 술이 덜 깨서 어지러운 숙취, 좀 이따 단어가 나올 건데요. 그걸 해소해주는 해장술을 나타내는 말로 a hair of the dog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던 겁니다. 요거 말고 또 하나 또 쓸만한 표현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eye opener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물론 눈이 확 뜨여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라는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eye opener가 그런 의미 이외에도 아침에 정신이 몽롱하거나 뭔가 정신이 잘 들지 않을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얘를 이런 말에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last night I drank like a fish라고 얘기를 하면 이 표현도 재밌죠. 자, 아까 나왔던 술고래 뭐였어요? heavy drink인데 영어는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fish처럼 마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나 지난밤에 술을 정말 엄청나게 먹었거든. 표현 기억해 두십시오. drink like fish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terrible hangover now라고 하면 hangover이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우리말로 하면 얘가 숙취가 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그래서 숙취가 너무 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I need hair of the dog이라고 하면 내가 hair of the dog, 야, 해장술을 마셔야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hangover이라는 말 뒤에다가 지금 여기 숙취라는 이 말에다가 뭘 붙일 수도 있냐면 chaser이라는 숙취를 쫓아버리는 것이라는 말을 써서 사용을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얘는 해장술은 아니죠. 참, 얘는 해장국 이런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 술을 좀 깰 만한 그런 종류의 것들을 영어로 hangover chase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a hair of the dog은요, 해장술이 되는 거고요. hangover chaser라고 쓰게 되면 얘는 해장국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겠죠. 자, 심심하시면 세계 해장 문화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각 나라마다 아주 특이하게 이 해장을 하는 그런 문화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은 정말 저는 미국인이 걸로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햄버거로 그 해장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말로는 이렇게 먹으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는 그래도 콩나물국이라도 하나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는 속이 좀 편하죠. 자, 여기 나오는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 이걸 drink like fish라고 부르는 표현이나 숙취, hangover, 그 다음에 해장국, hangover chaser, 그 다음에 또는요 해장술, hair of the dog 같은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표현인데요. 술을 끊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e on the wagon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be on the wagon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water wagon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막 지역 같은데 모래가 서부 지역에 미국에 모래가 너무 날리는 걸 날리지 않도록 이 물을 싣고 다니면서 물을 뿌리던 마차가 있었는데
그 물마차 위에 올랐다라는 말로 해서 이것이 술이 아니라 물의 옆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로 확장이 되었대요. 물론 그 유래는 이것 말고도 약간씩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유래를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표현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래.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on the wagon이라고 하지 않고 on the water wagon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My doctor said I should be on the wagon 이라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나 술 끊어야 된대 라는 이런 말이 되겠군요. 두 번째 문제는요. I've been on the wagon 이라고 하면 해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I've been 이라고 하면 for a year, 1년째 내가 지금 술을 끊었다고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on 이라는 말을 쓰면 술을 끊다 라는 말이 되지만 얘를 만약에 off the wagon 이라고 하면 그러면 I'm off the wagon from now 이렇게 쓰면 나 지금부터 다시 술 마실 거야 라는 이번에는 wagon에서 내리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되게 재밌는 표현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복습 한 번만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술고래 뭐라고 했었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heavy drinker 또는요 lush라는 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몰랐는데 알딸딸한데 라는 말 pretty high 같은 말 쓰면 be high 같은 말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heavy drinker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장술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열치열, 이독치독 이런 말에도 쓸 수 있습니다. hair of the dog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퍼마시는 건 drink like a fish 이렇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숙취 hangover 이라고 하고요. 해장술은 hair of the dog 이라고 하고 eye opener 괜찮고요. 해장국은 hangover chaser 정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은 표현을 만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술을 끊는 건 어디에 올라탄다고요? on the wagon을 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되면 off the wagon을 쓰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죠? 다시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좀 공부거리는 재밌으셨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아주 딱 관심 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써먹을 만한 표현을 가지고 13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